Hello everyone, welcome to Discover English. 오늘 Discover English 영어의 발견의 강의에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검토할 영어의 내용은 어저께 있었던 2024학년도 수능 영어의 21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문맥상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실은 상당한 정도로 아마 대부분의 원어민들이 어색하다고 보는 그러한 영어입니다. 네, 이 지문에 21번인데요. When your attentional spotlight is widened 라고 되어 있죠. 요 시간에 이 부사절에서 당신의 attentional spotlight이래요. attention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인데 그거의 형용사입니다. attentional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학적이고 일반인들의 영어 모국어 사용자의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낱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수능에서는 제법 종종 사용되는 것을 보이는데요. 거기다가 spotlight, 이 당신이 집중하고 있는 바, 몰두하고 있는 바, 주목하고 있는 바에 그런 어떤 내가 조명을 얘를 쪼이고 있다. 이것이 확장이 될 때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attentional 사전상으로 존재하는 낱말 attention의 형용사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용되는 것은 극히 일부의 이런 인지과학이라든지 뇌과학이라든지 어떤 교육심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특수 전문적인 용어로 쓰이는 경우 그것도 굉장히 그 빈도가 낮습니다. 이 전문가라고 해서 일상적으로 이 낱말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반 모국어 사용자들은 아마 일생 동안에 attentional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할 가능성은 1년에 한두 번? 아마도 그것도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굉장히 낮은 것이죠. 아니면 평생 동안 안 쓰는 사람들도 원어민 사용자들 중에 아마 과반수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2023학년도에 예를 들면 fractionate, 세분화하다라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fraction, 섹션별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인데 이러한 낱말이 사전상으로 들어있다고 해서 또 어디 영어로 된 자료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 낱말의 일반적인 영어 교육상, 교과서적인 그 영어의 정당화를 시켜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21학년도에 37번을 보면은 cognizant, 물론 recognize라는 표현을 아시죠? 무엇을 인정하거나 깨달을 때. 근데 이 COG가 들어가면은 to know, 알고 인식하다, 인지하다는 뜻은 맞아요. 이 낱말 사전에 리스트에 들어있느냐? 네, 큰 사전이면 당연히 들어있죠? 그러나 이런 낱말이 그런 인지심리학이나 철학의 아주 고난도의 그런 낱말 아니면은 문맥이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discursively라고 만연하게라고 한국어로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낱말이 어렵다고 해서 한국어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 자체에 상당히 그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자체가 영어 교육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practice예요. 이것이 이제 출제팀에는 국내 고등부의 영어 교과서에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그 고등부 낱말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표현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다른 식으로 조금은 더 쉬운 어떤 표현, 구나 뭐 다른 어떤 표현으로 이거를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하면은 이게 만연한다는 것에 그래서 의미를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여러분들께 한국어를 여쭤봤습니다. 무엇이 pervasive 하다든지 여러 군데 침투되어 있거나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고 어떤 prevailing, dominant한 그런 경우인데요. 이 discursively의 형용사 discursive를 볼까요? 사전적인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낱말입니다. of a talk, lecture, discourse, etc. 어떤 대화나 강의나 그런 담론, 담화에서 passing
aimlessly from one subject to another.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특별한 그런 어떤 목적, 목표 의식 없이 그렇게 배회를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 digressive 그렇게 정도에서 어긋나서 좀 헤매는 그 뒤에 또 나옵니다. rambling 이것이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산책한다든지 오고 가는 것이죠. wandering 마찬가지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long-winded 이게 바로 바람이 길다 이게 어떤 이야기나 강의 같은 게 글쎄 한국말로 뭐 사설이 길다?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지고 목표의식 없이 요지가 딱 언급되지 않고 그럴 때의 형용사에 지금 ly가 붙어서 만연하게라고 21학년도 영어에 쓰여 있는 것이죠.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서 제공된 그 사전적인 의미도 그다지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attentional spotlight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다면 더 나은 표현은 the focus 또는 range of your attention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주목의 초점 또는 범위가 확대될 때에는 이런 뜻이죠. 훨씬 자연스러운 원어민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낱말의 사용 어떻게 보면 영어로 pedantic 그 현학적인 굉장한 그런 지식이나 그런 것을 거의 그 좀 뽐내는 듯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지문에 또 나온 맨 아래쪽의 그런 부분인데요. 문제의 핵심인 부분입니다. It's like transforming yourself into what? 당신 자신을 뭐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A non-stick frying pan. 어떤 우리 프라이팬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 어떤 음식을 뭐 하거나 볶거나 그럴 때 거기 달라붙지 않는 그런 팬이죠. 그런 기술이 20세기 저 뒤쪽 후반부에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non-stick frying pan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표현을 보면은 you can still fry an egg 계란을 그렇게 계란 후라이를 할 수 있는 또 미국 영어에는 sunny side up이라고 sunny sideup 계란의 노른자 쪽이 태양빛이 밝은 쪽이라고 그래서 그쪽이 위로 가는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에그가 won't stick to the pan 그 non-stick이니까 그 프라잉 팬에 달라붙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거는 내가 지금 프라잉 팬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자체가 그것으로 변형되거나 변모되는 것이냐 자기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냐 조금 이 문맥에서 너무 상상력을 많이 발휘했거나 그 논리적인 그 비유의 비약이 상당히 좀 지나친 영어로 far-fetched라고 표현합니다. 좀 무리가 가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비약이죠. 이것은 이 문맥상 더욱더 자연스러운 것은 it's like 예를 들면 you are using a non-stick frying pan 당신이 달라붙지 않는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fry an egg 해도 그 에그가 팬에 달라붙지를 않는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이것이 가장 적절한 그런 문맥상 표현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사람이 그 non-stick frying pan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의 의미를 지금 여기에서 아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될 때 사람에 대해서 non-stick frying pan이라고 하는 비유는 뭐냐면은 이 테플란이라고 하는 TEFLON이 있죠? 네. 이 테플란이라고 하는 이 표면 처리가 그렇게 눌러붙지 않는 그러한 테크놀로지 또 그런 제품이 20세기 그 후반 뒤쪽으로 그렇게 선풍적으로 팔리기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그런 어떤 특허나 그런 혁신적인 그런 제품이 되는 거죠. 이 테플란 이 기술로 만든 프라잉
그 펜들이 non-stick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될 때는 뭐냐면 원어민이 바로 이 생각을 합니다. The person is not affected by criticism, negative comments, or a difficult situation like a punishment or penalty. 어떤 사람이 비판을 받아도 끔찍 안 해요. 사람이 좀 피부가 두껍다고 영어로 표현하죠. thick skin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좀 뺀돌이 스타일이라서 그런 남의 비판에도 끔찍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권력이나 파워가 세상에 강한 것이라서 그런데 처벌받지 않는 사람을 바로 이 표현으로 사람에 대해서 non-stick frying pan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원어민 같으면 바로 이 말을 하면은 지금의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바로 알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한 분 계세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대통령일 때 이란 컨트라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그런 미국 현대사로 조금 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 non-stick frying pan에 비유되기 때문에 일명 테플란 프레지던트라고 별명을 갖고 불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증거는 이 대통령이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제3국의 어떤 반군이나 이런 데다가 무기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 무기를 제공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기가 막힌 언변으로 그러한 국회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결국에는 처벌받지 않은, 그래서 테플란 여기 president, 그게 바로 president 로널드 레이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비판이나 그런 처벌이 피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문맥상 상당히 정말로 지나친 그런 비약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문맥상 너무 뚜렷한 것은 그 바로 뒤에 문장을 보시면은 바로 지문의 포커스인 문제의 그 핵심인 이 굵은 글자에 지금 줄쳐져 있는 부분의 의미를 선택지에서 찾는 것이거든요. 역시 적절하지 않고 상당히 지나친 대단히 어색한 그러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금년에는 비교적 그다지 예년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아요. 한 2016년도까지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 영어의 수능에서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영어가 이렇게 선문답 같지 않고 명쾌하고 평이하게, 그러면서도 영어 자체를 고난도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렇게 선문답적인 그러한 어려운 그런 표현을 해서 너무나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런 torturing, 그렇게 고문하는 문제가 되지 않기를 여러 번 그렇게 건의도 하고 선생님들께 그런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뚜렷하게 지나친 또는 문맥상 그다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또 원어민 저 또한 상당히 많이 확인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표현 지금 이 non-stick frying pan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떠오르느냐? 그러한 테플란 그 프라잉 팬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처벌이나 비판을 벗어나가는 사람, 그렇게 그런 비판이나 처벌이 그 사람에게 달라붙지 않는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수능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우리 유튜브나 미디어나 또는 아니면 블로그나 여러 군데에서 선생님들에 의해서 당연히 선생님들의 하실 일이죠. 학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그러는 지금 작업들이 한창인데요. 그러나 저희 역할은 또 다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나무들에게 올바른 어학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바람직한 그러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고요. 또한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그러한 면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특히 학습서나 문제지를 집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더욱더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함께 이러한 진리를 추구하고 전달하는 일에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강의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24학년도, 23학년도, 22학년도, 특히 지난해 두 번의 그런 연달은 수능 총평은 상당히 자세한 그런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쪽 강의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Thanks everyone for attending my lecture today, and I'll be looking forward to having you all again in the other lectures as well. Thank you. Have a nice one.